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서 우리가 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하실 때 그 어떤 특정 비타민의 어떤 기능성을 보시고 필요한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선택을 하시죠. 예를 들면은 눈에 좀 건강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A를 선택하시고, 또 뭐 피로 회복이나 또 항산화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비타민 C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뼈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비타민 D, 또 미네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그 뭐 철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혈액에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그런 미네랄이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빈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철분을 또 섭취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뼈의 건강, 이제 뼈의 건강 때문에 이제 칼슘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떤 특정한 단일 비타민이나 단일 미네랄에 대한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비타민 미네랄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그 역할들을, 다양한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비타민의 어원을 살펴보면, 비타민은 바이탈, 생명의 필수적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마인, 네, 질소 함유 화합물, 이 아마인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비타민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비타민은 인체 내에서 이제 물질 대사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우리 비타민은 체내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되어야 하는 그러한 영양소이고, 또 이 비타민에는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지방에 녹는 그런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은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명명이 되었는데, 중간에 A, B, C, D, E, F, G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중간에 없는 비타민들도 있죠. 그런 이유는 이제 그 처음에는 그렇게 그 이름이 붙여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물질이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 비타민의 자격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타민 B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타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집합체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미네랄의 경우에는 또 역시 체내의 그런 효소작용,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반응들은 그 효소라는 그 반응을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성분에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미네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다양한 각각의 미네랄마다 다양한 그런 기능성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비타민,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항산화. 우리 그 사람은 생명활동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산소를 우리가 이용하면 그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생기죠.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그 산화가 축적이 되면 결국 질병과 노화의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산화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어떤 방어 기전이 필요한데요. 일단 그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유해산소는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를 많이 소비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유해산소가 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면
우리 세포막을 또 산화를 시키고 그 세포의 에너지 생성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손상을 입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에 핵 안에 존재하는 그 DNA, 그 인간의 어떤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DNA를 또 산화시키기 때문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돌연 변이를 유발시킨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산화가 계속 지속되면 뭐 지속은 항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산화가 세포나 조직을 손상시키고 질병을 유발시킨다거나 혹은 노화를 그런 촉진시키는 그런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를 이제 좀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어 기제를 우리 몸은 가지고 있어요. 그 방어 기제가 바로 이제 항산화 효소를 우리 체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그러한 효소들이 잘 만들어져서 가능하면 유해산소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들은 GPX, 글루타티온 퍼럭시데이즈, 그래가지고 GPX라고 부르는데 이 GPX라는 항산화 효소가 중요한데 이 GPX의 원료가 바로 이제 미네랄 중에 셀레늄이고요. 그 다음에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그러한 효소도 만들어지고요. 이 카탈레이즈는 뭐 철분과 그 밖에 그 기타 미네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이 SOD는 아연과 혹은 구리, 망간과 같은 이러한 미네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진 않지만 그 외부의 어떤 음식, 식품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양소 중에 이제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양소들이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라고 한다면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이제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멜라토닌, 우리 숙면 호르몬이라고 하죠.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호르몬. 그 밖에 이제 카로티노이드,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되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뭐 라이코펜, 루테인 같은 그런 카로티노이드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유해산소를 억제해주는 그런 항산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항산화 때문에 섭취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면역입니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면역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면역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눕니다. 이제 선천성 면역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러한 면역력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기관들, 흉선, 뭐 림프절, 비장이나 골수 같은 면역기관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갖추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면역세포들, 뭐 자연살상세포라든가 T, B세포, 이러한 세포들도, 면역세포들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납니다. 또 이제 우리 그 조직 중에 상피조직, 우리 피부, 그 다음에 점막을 구성하는 조직도 외부로부터 이제 우리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 제1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피조직도 우리가 태어날 때 갖추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천성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후천성 면역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이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면역기관은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태어난 이후에 새롭게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 면역기관,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항체에 의한 면역을 우리가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또 다 중요합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 형성에 관여하고 부족 시 이제 상피조직, 점막에 각질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세포 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인터페론을 생성하거나 앞서 보셨던 항산화 기능을 한다거나 혹은 호흡기 계통의 감염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성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체계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이나 면역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비타민 D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능력 갖고 있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함께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요. 미네랄도 뭐 철분, 구리, 아연, 셀레늄 다 이제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네랄들이 우리 면역 기관을 건강하게 한다거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역 미네랄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두 번째 이유는 면역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될 수 있다. 네. 선천 면역, 후천 면역에 다 관여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그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 이제 우리 체내에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분비가 되고, 네, 그러한 그 우리 성분들을 호르몬이라고 하죠. 네, 호르몬. 호르몬이 제대로 잘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야만 우리 신체의 기관이 역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을 들 수 있겠죠. 갑상선에서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T4라고 해서 티록신이라고 불리워진 호르몬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 기관에서 T3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T3가 세포 내로 잘 진입이 되어서 세포 활동을 이제 정상적으로 혹은 또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이 호르몬이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영양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생성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도 또 비타민 미네랄 필요합니다. 또한 이 호르몬들이 세포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도 또 비타민 미네랄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을 생성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호르몬이 이용되는 단계까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골고루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또 중요한 호르몬 분비 기관이 바로 이제 그 신장 위에 붙어 있는 작은 그런 그 부신이라는 기관인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 때에도 분비가 되지만,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되면 안 돼요. 좀 어렵지만, 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꼭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를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들은 꼭 분비가 되어야만 하는 호르몬입니다. 적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스트레스의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네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천연 진정제 효과, 그 다음에 칼슘도 스트레스에 우리 몸을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미네랄이고,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미네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이제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이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적절하게 잘 분비가 되어야 하는 거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양한 그런 연구 결과로서 이제 이미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심혈관계 질환,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어떤 혈관, 심장, 뇌혈관과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비타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우리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요. 네,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하는데 비타민 B군, 네, 비타민 B6, 비타민 B12, 네, 엽산과 같은 이런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D도 심혈관계 건강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거의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C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혈압 조절에 관여를 한다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킨다거나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건강하게, 그다음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심혈관 질환, 뇌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도 혈액 중에 지방을 좀 낮추고 혈관 건강, 또 혈압 조절, 네,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비타민 미네랄이 상당히 현대인들이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지 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네, 2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